꼬미들 안녕.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지니쌤이야. 오늘은 단기간에 문해력을 빠르게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주는 영상 준비했어. 쌤은 그동안 3,000명이 넘는 노베이스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도 단기간에 문해력을 빠르게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어. 우리가 문해력을 타고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정말 다행히도 문해력은 훈련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야. 단기간에 성적을 꼭 올려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지금부터 현실적인 문해력 올리는 5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문해력이 고민이었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줘. 꾸준 로그. 첫 번째 방법은 문장 구조를 해체해서 끊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문장 하나에 정보가 너무 많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문장을 쪼개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긴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핵심이 안 보여서 그렇거든. 그래서 쌤 완전 꿀팁 줄게.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그러면 주어랑 동사, 그러니까 문장의 뼈대를 먼저 찾고 걔네부터 이해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쌤은 수업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주어는 동사다 찾고 걔네 먼저 이해해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거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 정말 어렵고 복잡했던 문장인데 주어랑 동사를 찾고 걔네 먼저 이해하는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리고 문해력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우리 국어랑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읽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지. 평가원의 언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친구들 중에도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될 거를 유달리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 주변에 꼭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의 좀 심화 버전? 그게 바로 평가원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평가원의 언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장을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평가원의 언어랑 빠르게 친해질 수 있어. 그래서 쌤이 학생들한테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얘들아 멈춰서 이해하는 연습해보자. 얘들아 쌤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 문장 무슨 말인지 적어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이게 문해력을 높이는 완전 좋은 방법이야. 자, 그러면 문해력 높이는 법 세 번째 이제 알려줄게. 얘들아,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쌤, 지문을 읽는데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너무 공감되지 얘들아? 이런 꼬미들한테 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구조도 독해법을 이용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글이 있으면 그 글을 그림으로 구조화를 시켜보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쌤은 그걸 구조도 독해법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는 글보다 그림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고 해. 이걸 그림 우월 효과, Picture Superiority Effect라고 하는데 글로만 기억을 했던 사람들은 3일 후에 10%밖에 기억을 못했다고 하고 그림으로 기억한 사람들은 무려 65% 이상 기억을 했다고 해. 그래서 머리가 유달리 나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특히 기억을 잘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 쌤이 직접 보여주려고 예시 가져왔거든? 일단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혼자서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봐. 그리고 쌤이랑 맞춰보자. 얘들아 해봤어? 우리 끊어가지고 이해하기로 했잖아. 자, 지금 보면 낳기 위해에서 끊어줄 수 있겠지? 그리고 들은 여기서 끊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위해 여기서 끊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뭐로부터 그리고 혜택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요렇게 쌤이 나눠봤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문장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5덩어리가 된 거지. 자,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뭐부터 이해하면 좋다고? 그치? 주어랑 동사부터 이해하면 좋다고 했어. 왜냐면 얘네가 문장의 뼈대에 해당이 되거든. 자, 그러면 우리 주어랑 동사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 자, 주어는 은는 이가로 끝나는 애들이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동사는 뭐뭐하다로 끝나는 애들이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주어 어딨어 얘들아? 여기 있다. 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동사는 여기 혜택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주어랑 동사에다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줄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됐던 문장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어랑 동사 딱 하늘색만 먼저 이해를 해볼게. 연어와 물고기들은 혜택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즉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렇게 더 쉽게 바꿔주면서 이해하면 좋거든. 어쨌든 연어와 물고기들은 혜택을 못 받았대. 아, 그러면 지금 연어랑 물고기들은 sad. 안 좋은 상황인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먼저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이제 살을 붙이면 돼. 자, 지금 보면 어떤 연어래?
바다에서 강으로 알을 낳기 위해 이동하는 연어래. 아, 그러니까 이 연어는 그냥 내가 이동하고 싶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네. 바다에서 강으로 알 낳으려고 이동하는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씹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후루루룩 빠르게 읽으려고 하면 절대 이해 안 된다. 곱씹으면서 이해해야 이렇게 문해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한번 볼래? 자, 아까 혜택을 받았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뭐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댐 건설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아니래. 그러니까 쉬운 부분 위주로 내가 살을 붙일 수 있는 만큼 계속 조금씩 붙여주는 거야. 아, 이 연어랑 물고기들은 혜택을 받은 게 아닌데 댐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연어랑 물고기들은 지금 댐 건설로부터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댐 미워인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끊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게 포인트야.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살을 갖다 붙이면 어떤 댐이래? 유럽의 강 전역에 세워진 수천 개의 댐이래. 유럽 강에 댐이 수천 개가 있나 봐. 그리고 또 앞에 볼래? 옥수수 재분소와 다른 산업에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아, 그러니까 댐을 왜 만든 거야? 다른 산업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그리고 옥수수 재분소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봐. 여기를 위해서 댐을 만들었었나 봐. 근데 이 댐으로부터 연어랑 물고기들은 혜택을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됐잖아. 근데 쌤이랑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주어랑 동사 먼저 이해하고 살을 붙일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붙여보니까 이해가 되지. 이 방식으로 쌤이 학생들 지도하니까 문해력 진짜 빨리 늘더라. 그래서 우리 꾸미들도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주어랑 동사 먼저 이해하는 습관 꼭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 보여줬던 문장보다 더 어려운 아이로 우리 나만의 언어로 쉽게 바꿔보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혼자 해보고 쌤이랑 만나자. 뿅! 얘들아 해본 거지? 자, 쌤이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보여줄게. 혼자 해봤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야. 근데 이 문장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자, 일단은 우리 아까 첫 번째에서 쌤이 끊어서 이해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셀피는에서 끊어주고 인는에서 끊어주고 또 인는에서 끊어주고 그리고 드라마를 그린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줄게. 자,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길 때는 문장의 뼈대에 해당하는 주어랑 동사를 먼저 이해하기로 했었어. 자, 그래서 지금 셀피는 요거 주어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린다 요거 동사에 해당이 돼서 요렇게 쌤이 주어랑 동사의 하늘색으로 밑줄을 쳐봤어. 자, 그러면 얘네 먼저 이해를 해보자. 셀피는 그린대. 아, 그러니까 셀카가 뭐를 그리나 봐. 나는 궁금해. 뭐를 그리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어. 드라마를 그린대. 그래서 여기 드라마를 그린다까지 같이 밑줄을 쳐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린다만 보면 사실 별다른 정보가 없잖아. 너무 추상적이야. 그럴 때는 앞에까지 같이 읽어주면서 좀 확실한 정보를 찾아주려고 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봐봐. 셀피는 드라마를 그린대. 얘들아, 이 추상적인 말을 나만의 쉬운 언어로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 셀피는 셀카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나 찍는 거. 그리고 드라마는 우리 뭐를 드라마라고 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우리는 드라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셀카 찍는 게 약간 연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 드라마인데 어떤 드라마냐면 우리 자신의 일상적 수행의 드라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드라마고,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정말 평범한 순간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때 연기가 나 자신에 대한 연기인 거고 동시에 데일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연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살을 붙여보자. 지금 앞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라고 나와 있어. 뭐뭐 할 수도 있고 뭐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사실 우리한테 별다른 정보를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 번 읽고 그냥 훅 넘어가주면 괜찮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이런 부분은 버리자. 너무 애매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꾸미들을 힘들게 했을 이 부분을 쌤이랑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얘들아. 쉬운 말로 계속 바꿔주는 거야. 우리의 내면적 감정이래. 이 내면은 쉽게 말해서 얘들아 뭐야? 내 속마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 감정? 쉽게 말해서 우리 속마음이야. 우리 속마음. 그리고 우리 속마음이랑 긴장 관계에 있대. 얘들아, 긴장은 보통 언제 해? 충돌 관계에 있거나 뭔가 갈등하는 그런 구도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긴장을 하잖아. 즉, 우리의 내면적 감정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는 우리 속마음이랑 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있는이 꾸며주고 있는 게 뭐야? 있는 드라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연기는 우리의 속마음이랑 긴장 관계에 있다며 이렇게 VS라고 표시해줘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셀카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랑은 다르게 연기하는 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쌤이 또 꿀팁을 주면 내가 더 확실하게 이 문장을 이해하고 싶잖아? 그럴 때는 나만의 쉬운 예시를 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나만의 쉬운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 속마음은 완전 새드, 완전 슬픈 상황인 거지? 자, 근데 내가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같이 셀카를 찍지. 그러면 기분 좋은 척, 셀카 찍을 때 보통 웃으면서 찍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 속마음은 이건데 웃는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 거지. 이제 얘들아 완전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만의 쉬운 예시를 들어주면 이 어려웠던 문장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는 나만의 언어로 이해하거나 쉬운 예시를 떠올리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 너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 연습을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해력 치트키 4번째 알려줄게. 이제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문장은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지문 전체를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턱 막히는 학생들이 있어. 내가 문장 하나하나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도통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꾸미들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게 사실은 문단 흐름 이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 글을 읽을 때 문장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무만 그냥 보면서 지문을 읽어주면 다 읽고 났을 때 머리에 남는 게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면 단락별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는 거야. 한 단락 읽었으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단락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다음 단락을 읽을 때는 앞에 단락 한 문장 요약 정리 그거를 의식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다음 단락을 읽으면 결국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확실히 눈에 들어올 거야. 자, 그리고 문해력 치트키 5번째. 이거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건데 지시어랑 연결사에 집중하면서 읽는 거야. 지문을 읽다 보면 나 지문 분명히 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꼬여버리고 갑자기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지? 그게 지시어랑 연결사 때문일 수 있거든? 지문을 출제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지시어랑 연결사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지시어를 놓치게 되면 내가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그리고 이 지시어 부분을 이용해서 평가원들이 문제의 함정 포인트를 숨겨놓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힘들어하고 어디를 대충 넘어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딱 지시어 너 제대로 확인했니? 너 지시어 확인 안 했어? 그러면 틀려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지시어 찾는 연습 꼭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연결사를 내가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연결사를 딱 우리가 만났잖아? 그러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이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끌려다니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려면 끌려다니면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연결사를 이용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쌤이 지금까지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 5가지를 설명을 해줬어. 지금부터 쌤이 알려준 5가지를 참고해서 매일매일 최소 1시간씩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들아 진짜 문해력 우리도 높일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책을 많이 안 읽었어도 문해력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쌤이 알려준 거 당장 실천해서 우리 문해력 꼭 올려보자 하면 된다. 쌤이 앞으로 우리 꾸미들한테 랜선 담임쌤이 됐다고 생각하고 딱 시기별로 도움이 되는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 공부법들 잘 녹여서 알려줄게.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열심히 공부하다 만나. 안녕.